영상으로 본 사람 있고 처음 본 사람도 있고 아직 영상 보시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우선 3발반 학생들은 저번 주에 다 보고 인사했으니까 봤을 거고요. 영상 보면서 뭐지? 저 머리에 삼각김밥 달고 온 새끼는 뭐야? 이러면서 그냥 당황하셨을 텐데 제 스타일입니다. 알겠죠? 뭐 늦게 들어온 학생들을 위해서 제 이름은 윤성욱 선생이고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확률과 통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3은 수원 A도 같이 수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수2C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과 확률과 통계를 5주간에 거쳐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컨텐츠들은 다 대성마이맥 이창무 선생님 심화특강과 개념의 정상이라는 책을 섞었습니다. 근데 확통은 심화특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유일한 책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해설은 인쇄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해설 다 받아가시면 되고요. 해설은 2개로 나눠서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해설은 경우의 수랑 확률까지 나갈 거예요. 두 번째 통계부터 또 따로 해설이 하나 더 나갈게요. 해설이 너무 두꺼워서 한 번에 예쁘게 인쇄가 안 돼서 그래요. 그 다음에 과제는 매주 단원별 워크북 하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 모의고사, 타임어택 모의고사 이렇게 나가는데, 스피드 모의고사는 2점, 3점짜리 모의고사입니다. 영상 봐서 알죠? 그래서 17문항짜리 20분 풀고 오시면 되고, 타임어택 모의고사는 70분에서 80분을 재고 킬러 없는 3문항 빼고 이제 그렇게 27문항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수까지 적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검사해보고 여러분한테 줄 예정입니다. 사실 이 여학생들이 보통 이 확통을 좀 많이 해서 색깔은 여학생의 취향에 맞췄습니다. 핑크. 알겠죠? 그래서 핑크로 이렇게 책을 만들어 봤다. 알겠나요? 자, 오늘은 중복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평가원이나 또는 이제 수능 그리고 기출 이런 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29번 문항, 30번 문항의 이 확률과 통계의 중복조합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중복조합 문제는 3점짜리도 하나 나오고 4점짜리에서 또 하나 나옵니다. 또는 확률에서 연계가 되거나,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필수적으로 여러분들 잘 마스터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조합은 굉장히 잘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포커스 1, 중복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중복조합의 원리는 무엇일까라고 물어보시면 중복조합의 원리는 칸막이 설치입니다. 칸막이 설치. 무슨 의미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중복조합은 우리가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 뽑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나타낼까 하면 NHR 이렇게 합니다. 자, 중복조합을 영어로 이렇게 해요. 뭔지는 저도 잘 몰라요. 멋이 긴데 하여튼 기억이 안 나. 알겠죠? 잘 쓰지 않는 용어긴 해요, 사실. 그래서 H로 나타내는데 요거의 계산하는 방법이 뭐야? N 더하기 R 마이너스 1C R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보면서 아니 왜 이 공식이 이렇게 될까? 라는 why 얘를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게 왜 why 왜 이런 식이 나올까라는 것을 우리 친구 병문안 한번 가봤죠. 병문안 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되겠죠. 예의상. 과일 바구니를 한번 들고 가 봅시다. 자, 우리가 사과가 있고요. 뭐 귤, 뭐 감. 우리 친구 뭐 좋아해요? 복숭아요? 너무 어려운데요? 복숭아.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과일은 총 4종이라고 하고요. 총 이제 과일 바구니에 10개를 담는데요. 과일 바구니에 이 중복을 허락해서
10개를 이제 담아갈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중복조합의 원리는 뭐냐면 이 칸막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과와 귤, 감, 복숭아 총 4종이긴 한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몇 개예요? 10개인 거예요. 10개. 그래서 일단 과일을 우리가 10개를 담을 거란 말이죠. 됐죠? 이렇게 10개를 담는데, 자, 우리가 사과의 영역, 귤의 영역, 감의 영역, 복숭아의 영역이 따로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이렇게 나눠져 있다 했을 때 어떻게? 이 각각의 요 과일의 10개를 이렇게 담는다 했을 때 방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뭘 쳐야 될까요? 칸막이를 친단 말이죠. 그럼 요렇게 칸막이 땅, 칸막이를 요렇게 탕, 칸막이를 요렇게 탕 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과가 몇 개? 3개. 귤이 2개, 3개. 그 다음에 감이 2개, 복숭아 2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복을 허락해서 사과 셋, 귤 셋, 감 둘, 복숭아 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상황을 중복조합이라 합니다. 그럼 보세요. 칸막이를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설치를 하냐라는 건데, 칸막이를 우리는 또 하나의 개체라 생각해서 칸막이 개수만큼 어때요? 개체를 늘립니다. 알겠죠? 칸막이가 이렇게 개수만큼이 이렇게 과일이 뭐예요? 더 늘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몇 개를 뽑아요? 칸막이 개수인 3개를 뽑아버려요. 알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뽑았다 치면 여기가 뭐야? 사과, 귤, 감, 복숭아 해서 어때요? 3개, 2개, 2개, 3개 이렇게 뽑히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의 우리가 이렇게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10개를 뽑는다라는 것은 일단 10개라는 개수에다가 뭐야? 칸막이 개수가 더해지죠. 칸막이는 전체 개수에서 몇 개를 빼? 하나를 빼면 돼요. 그래서 칸막이 개수는 종류에서 몇 개를 빼는 거야? 하나를 빼면 돼요. 알겠죠? 거기에 C 뽑습니다. 몇 개만큼? 칸막이 개수만큼이죠. 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 조합에서 배웠던 우리의 중요한 성질이 있죠. 뭐? NCR은 NC N-R 맞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요거를 뺀 거니까 얘를 10에다가 4-1 C 10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지. 맞나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N이고 얘가 R이라 했을 때 여기가 어때요? R에다가 N-1 C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이 N-R에 하나를 뺀 개가 되고 얘는 R 이런 공식이 탄생하는 겁니다. 되셨어요? 중복조합의 공식이 왜 이렇게 탄생할까? 라는 원리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히 확통을 처음 하는 학생들은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는다 하면 NHR이고 NHR의 공식은 N 더하기 R-1CR 하고 쓰시면 돼요. 그냥. 되셨나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중복조합의 원리와 공식의 탄생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중복조합이 문장형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올까 하면 절대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문장형으로 나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워도 되나요? 여기 조교들이 다 작년에 제 수업을 들었던 애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다 제 수업 학생들이라서
마치고 가면서 배달이라도 좀 시켜주고 가야지 이 생각하고 있네요. 저기에 이제 의대생도 있어요. 미리 합격하고 와서. 응? 진짜 재밌는 건 의대생이었는데 다시 공부해서 또 의대를 들어갔어. 멋지지 않니? 자, 여기 봅시다. 중복조합의 이제 문장형으로 문제에서는 이 문장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서로 다른 사탕이 있고, 알겠죠? 세모개가 있습니다. 오케이? 얘를 어디다가 서로 다른 주머니 네모개 이렇게 담을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서로 같은 사탕 세모개가 있어요. 얘를 어떻게 서로 다른 주머니 어떤 네모개에 담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지 봐요. 사탕이 뭐야? 주머니를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머니는 중복될 수가 있겠죠. 맞죠? 그래서 주머니가 선택된 주머니 속에 있는 전체 사탕 개수가 몇 개가 되면 돼? 세모개가 되면 되죠. 그래서 얘는 중복 조합입니다. 다시 여기 밑인데 방금 말은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사탕 세모개가 있죠. 서로 같은 사탕 각각의 하나가 어떻게 돼요? 주머니를 골라가는 거죠. 그냥 주머니가 A, B, C, D가 있다면 뭐 A 3개, B 2개, 뭐 C 4개 이렇게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같은 사탕이 이렇게 주머니를 선택해서 각각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사탕의 총량이 몇 개, 세모개가 되는 이 상황을 우리는 중복 조합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근데 서로 다른 사탕이 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사탕이 있고 A부터 C까지 뭐 주머니가 있다 치면 1번 사탕이 3개 선택할 수 있고 2번 사탕도 3개 선택할 수 있고 3번 사탕도 3개 선택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사탕이 다른 주머니를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사탕이 다른 주머니를 선택하는 이 상황을 우리는 중복 순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복 조합일까 중복 순열일까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이게 중복 조합으로 풀 거냐 중복 순열로 풀 거냐. 그래서 키워드로 외우면 돼요. 다다 중순. 그 다음에 같다 중조. 알겠죠? 다다 중순, 같다 중조 이렇게 외우면 같은 것을 다른데 중복조합, 다른 것을 다른데 중복순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까먹지가 않을 겁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다다 중순. 그래요, 따라해봐요. 다다 중순, 같다 중조. 절대로 까먹지가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 계산을 할 때 조심을 하셔야겠죠. 계산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봐봐. 선생님 세모 파이 네모냐, 네모 파이 세모냐, 또는 여기 세모 H 네모냐, 또는 네모 H 세모냐. 자, 저번 시간에 수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기준을 제가 세워들었어요. 어떻게 했죠? 여기 있는 애가 뭐야? 선택당하는 대상이고 여기는 뭐죠? 선택하는 대상이라 했죠. 그래서 여기는 선택을 당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선택을 하는 개체가 돼요. 자, 마찬가지예요. 선택을 당하는 애가 얘입니다.
선택당하는. 중복조합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얘는 선택하는.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우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틀렸고 얘가 맞는 상황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항상 이 위치를 잘 보시기 바래요. 문장형으로 나올 때, 문장형. 문장형으로 문제가 나온다 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키워드에 다른 게 같은 것으로 가냐, 같은 게 다른 것으로 가냐, 또는 다른 게 다른 것으로 가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다른 게 같은 것으로 갈 수도 있어요.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게 같은 것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옛날에 이미 사라진 내용이에요. 알겠죠? 요즘은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유형이 나와요. 유형. 중복조합은 어떤 문제 유형들이 나올까? 그래서 문제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어도 되죠? 그래서 3학년 때 처음으로 확통하는 학생들은 잘 정리하시고, 이미 2학년 때 확통을 했더라도 앞단원 파트는 여러분이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뭐 기말고사 범위가 통계였을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웁니다. 아시겠지만 물론 내신에서 수능형으로 시험을 친 학교도 있겠지만 내신형처럼 시험을 친 학교는 좀 문제 유형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야기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첫 번째 유형은 가장 보편적으로 나오는 유형이에요. 바로 정수해의 개수 또는 해의 개수 또는 이 순서쌍 개수. 얘들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나옵니다. 정수, 음이 아닌 정수. x, y, z가 있다고 쳐요. 자, 이래놓고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는 1이 10개 있는 거야. 1이 10개. 그러면 같은 1이 다른 x, y, z라는 주머니에 담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들은 선택을 당하는 주머니고 얘들은 선택을 하는 대상이죠. 그래서 요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할까요? 3h 10 이렇게 되는 거야. 선택당하는 주머니, 선택하는 이들의 개수. 됐죠? 그럼 두 번째, 얘가 조금 더 응용되면 자연수 x, y, z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 이렇게 해요. 자, 여기서 중복조합의 핵심은 여기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어때요? 비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0, 10, 0 이런 것도 된다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비어 있을 수도 있어야지만 중복조합이거든요. 중복을 된 애들이 너무 많아서 차마 x와 y에 못 들어가는 상황도 발생해 줘야 되는데 얘는 자연수라고 하면 베이스로 x, y, z에 뭘 까는 거예요? 일식을 까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텅 비어 있는 경우까지 만들어줘야 중복조합에 대한 공식을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x를 x-에 더하기 1이라고 1을 깔아주시고 y를 y-에 더하기 1로 깔아주고 z를 z-에 더하기 1로 깔아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x-에 더하기 1과 y-에 더하기 1 z-에 더하기 1에서 결과가 얼마? 10 하시면 여기 있는 애들이 비로소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이 되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식이 어떻게 될까요? x-y-z- 해서 이게 7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결과는 뭐야? 3h 7 하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두 번째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는
구체적인 그냥 범위가 기준으로 될 수도 있어요.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y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z는 3보다는 뭐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고 치자. 되나요? 그래놓고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다 이렇게 된다고 쳐요. 결국 말했죠. 핵심은 항상 각각의 개체를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x를 우리는 뭐라고? x 다시에 마이너스 1로 두고 y는 뭐예요? y 다시에 2를 베이스로 깔고 z를 뭐로? z 다시에 더하기 3으로 베이스를 까는 상황으로 맞춰주면 얘들의 합이 얼마? 10이다 하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x 다시 y 다시 z 다시 하면 뭐예요? 6이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뭐가 돼요? 3h 6이다 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얘가 짝수, 홀수로 나올 수 있어요. x, y, z가 짝수라고 합니다. 짝수는 뭐예요? 2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죠. 그리고 2, 4, 6, 8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 예를 들어서 14다 이렇게 문제에서 나온다 칠게. 그러면 짝수는 어떻게 식을 구성하냐? x는 2x 다시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0 넣으면 2, 1 넣으면 4, 2 넣으면 6, 2, 4, 6, 8 되는 거 보이시죠? y는 y 다시 2y 다시 플러스 2, z는 2z 다시 플러스 2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x 다시 y 다시 z 다시 하시면 뭐예요? 14에서 6 빼고 그럼 8이죠. 걔를 2로 나누니까 4 되겠지. 그럼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대상이 되겠지. 정답은 얼마? 3h 4 됐나요? 마지막 5번 홀수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자, 홀수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죠. 맞죠? 그래서 x, y, z의 합이 예를 들어서 뭐 한 5 뭐 이렇게 된다. 15 할까요? 그냥 이렇게 15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봅시다. 이렇게 될 겁니다. 얘는 1이 되겠죠. 0을 넣었을 때. 그리고 1, 3, 5, 7, 9 가야 되니까 x는 뭐예요? 2x 다시 더하기 1. y는 2y 다시 더하기 1. z는 2z 다시 더하기 1 해서 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3을 빼면 12. 2로 나누게 되면 6. 그래서 x 다시 y 다시 z 다시 한 게 6. 그래서 요 정답은 3h 6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수에 대해서, 자연수에 대해서, 짝수에 대해서, 홀수에 대해서 이 해의 개수, x, y, z 순서상 개수가 굉장히 4점짜리 유형으로 많이 나오죠. 이게 다 섞일 수 있어요. 이렇게 1번부터 5번이 중간중간 섞일 수 있어요. 홀수 몇 개, 짝수 몇 개 이렇게. 알겠죠?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되나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좀 정리 한번 하고요. 두 번째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자, 유형 두 번째는요. 투표입니다. 투표. 기명 투표, 무기명 투표. 기명 투표가 있고요.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도록 할게요. 예를 들었을 때, 자, 투표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유권자라고 하죠. 유권자 10명이 있고요. 자, 후보가 3명이 있다고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기명투표는 뭐예요? 유권자가 내 이름을 밝히고 1번, 2번, 3번 해서 10번이라고 이름이 명명된 유권자가 A라는 후보, B라는 후보, C라는 후보를 뽑을 거야. 그럼 1번에 뽑는 경우 3가지, 2번도 3가지, 3번도 3가지, 4번도 3가지 해서 기명투표는 당연히 뭘까요? 중복, 순열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무기명투표는 어떨까요? A라는 후보와 B라는 후보, C라는 후보는 누가 뽑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의 투표의 수가 10개가 되면 된다. 당연히 빵표가 받는 후보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뭐겠어? 중복 조합이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무기명 투표에 대한 유형이 중복 조합 유형으로 나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중복 조합에 대한 이야기고 한 페이지 넘기면 뭐라 나와요? 함수의 개수 나오죠. 세 번째 유형이 뭐냐? 바로 함수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포커스 2는 유형 3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거를 함수의 개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개수는 어떤 상황이냐? 일단 보세요. 정의역의 개수가 R개라고 합시다. x1, x2, x3에서 xr 해서 R개의 정의역이 있어요. 자, y, 공역은 개수는 y1, y2, y3 해서 n개의 공역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전체 함수의 개수를 물어볼 수 있겠죠. 되나요? 자, 요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에서 전체 함수의 개수를 물을 수 있어요. 그럼 전체 함수의 개수는 뭐예요? x1이 n가지, x2도 n가지, x3도 n가지죠. 전체 함수의 개수는 중복 순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공역 파이 정의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n의 n 파이 r. 그래서 우리는 n의 r 제곱하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시험에서 또 자주 나오는 유형이죠.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에 대한 명제는 뭐죠? x1, x2가 서로 다르면 f의 x1과 f의 x2도 어떻다?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이게 막 여기 누가 갈지 모르니까 순서 있게 나열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순열이죠, 순열. 그래서 얘는 순열. 그래서 순열이고요. 공역 P 정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NPR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1대1 대응이 있죠. 1대1 대응은 뭐예요? 여기는 1대1 함수의 명제에다가 뭐가 붙을까요? 여기에 플러스로 조건 하나가 더 붙죠. 공역과 치역이 같다.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이 말은
n과 r의 개수가 같다는 소리입니다. 모두 대응된 게 다 남는 거 없이 딱 되고 딱 맞아 떨어야 되죠, 개수가. 그래서 n과 r이 서로 개수가 같죠. 그러면 npn이랑 똑같기 때문에 n 팩토리얼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세 번째부터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우리 세 번째부터는 이제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입니다. 감소함수. 증가함수는 어때요? 명제가 x1이 x2보다 작으면 f의 x1이 f의 x2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감소함수는 x1이 x2보다 작으면 f의 x1이 더 큽니다. f의 x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는 순서가 고정되어 있어요. 얘들은 딱히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딱 전체 n개 중에서 r개를 뽑으면 가장 작은 애부터 두 번째 큰, 세 번째 큰, 네 번째 큰 이런 애들이 다 어때요? 자기의 크기의 순서에 맞게 들어간단 말이야. 대응된다고요. 그래서 얘들은 순서가 고정됐기 때문에 그냥 뽑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는 조합이 되겠죠. 조합. 그래서 계산을 하실 때는 뭐예요? NC R 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단조 증가함수가 있고요. 단조 감소함수가 있어요. 단조 증가함수는 이렇게 됩니다. 증가하다가 일직선 따가 증가하다 직선 이렇게 상수한 구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단조 증가함수. 표현할 때는 x1이 x2보다 작지만 f의 x1은 작거나 같아요. f의 x2 이렇게. 단조 감소 함수는 x1이 x2보다 작지만 f의 x1은 크거나 같습니다. 같은 구간이 이렇게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야. x2. 그러면은 함수값이 같다는 것 자체가 중복이 돼도 된다 그 말이야. 그리고 대소관계가 있으니까 순서는 고정이죠. 그래서 중복을 허락해서 뽑기만 한다라고 해서 얘는 중복 조합을 의미해요. 그래서 얘는 NH R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공역의 H 정의역. 알겠나요? 여기까지가 우리 함수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복조합은 굳이 함수로서 모양이 아니라 부등식으로서 식의 표현이 가능하기도 해요.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유형 4라 할까요? 부등식으로 문제가 표현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1보다 크거나 같고 A는 B보다 크고 C보다 크고 10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얘는 뭘 의미할까요? A, B, C는 자연수라고 할게요. 네. 4까지 쓰고 말 건데요. 네. 자, 유형 4까지만 쓰고 말 겁니다. 나머지는 다 문제 풀면서 설명할 거예요. 자, 얘는 뭐예요? A, B, C가 대소관계가 확실하죠. 1부터 10까지 수 중에서 몇 개만 뽑으면 돼요. 3개를 뽑으면 가장 작은 수가 여기 오면 되고 중간수 여기, 가장 큰 수 이렇게 오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그냥 어떻게 돼요? 10씩 3하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1보다 크거나 같고 A, 크거나 같고 B, 크거나 같고 C, 크거나 같고 10 이렇게 된다는 것은 1부터 10까지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A, B, C를 뽑는다는 소리죠. 이게 많은 아이들이 이게 되게 헷갈려 하는 것 같더라고. 이게 3H10이냐.
10H3이냐 이렇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간단하게 이게 되게 머릿속에 한순간에 혼돈이 온다라는 학생은 어떻게 하냐면 함수화 해봅니다. 여기가 선택당하는 치역, 얘는 뭐야? 선택당하는 공역이라 할게. 얘는 뭐야? 정역이죠. 맞죠? 그러면 1부터 숫자가 어때요? 얘는 어때요? 여기가 선택하는 애들이야. 얘는 선택당하는 애들이잖아. 그럼 A, B, C가 1부터 이렇게 10 이렇게 된다고 쳐봐. 그럼 이게 A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뭔가 맞니 안 맞니? 틀리지. 근데 여기는 뭐야? A, B, C라는 놈이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대응되는 상황이잖아. 이렇게 같은 숫자를 이렇게 가도 되잖아, 사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맞아야겠죠, 당연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헷갈리면 함수화해서 정역과 공역의 관계로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에 착각을 일으키더라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복조합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심화적인 내용으로 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할게요. 지워되나요? 이 부등식에 대한 문제가 약간 어렵게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된다 합시다. 약간 이게 어렵게 나온다고 할게요. C라는 숫자는 10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B는 B 더하기 2가 C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A 더하기 2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게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C는 10보다 작거나 같죠. 여기서 또 하나 뭐 A는 A, B, C 자연수로 할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B 플러스 2죠. 됐죠? B 자리 얘를 집으면 얘는 뭐야? A 플러스 4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10에서 이렇게 얼마 빠졌어? 4가 빠졌지. 맞죠? 그럼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뭐부터일까요?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그냥 고민을 한번 해봐요. 여기 있는 숫자가 어디서부터 가능할까요? 이게 0이라면 4부터 가능한데 이게 뭐예요? 1이죠. 1. 자연수를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뭐보다? 5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되야겠죠. 되나요? 그러면 우리는 5와 10 사이는 숫자 3개를 몇 개? 중복을 허락해서 뽑으면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6H 3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된다고요. 알겠어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부등식이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면 저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면서 정리합시다. 되나요? 나머지는 이항 정리에 대한 이야기니까 중복조합에 대한 이야기, 문제를 좀 풀어보고 나서 이항 정리로 오도록 할게요. 자, 네. 아니죠. 제가 말했잖아요. 5부터 10까지 중에서 5, 6, 7, 8, 9, 10이죠. 요거잖아요, 지금. 그럼 숫자 5, 6, 7, 8, 9, 10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하나, 둘, 세 개 뽑는 거라고. 6H3이죠. 조심히 하셔야 돼. 됐나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중복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조금 풀어보도록 합시다. 대표 문제부터 해볼게요. 지어되죠, 다? 안 덥니? 나만 덥나? 근데 2개밖에 안 틀었는데? 아, 내가 열정적이구나.
자, 볼게요. 필수적인 문제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0이야. 이게 짝수래, 짝수. 양의 정수는 자연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2x 다시 더하기 2하고 2y 다시 더하기 2 2z 다시 더하기 2는 10하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음이 아닌 정수,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인 x 다시 y 다시 z 다시의 합이 얼마입니까? 2가 되면 되겠죠. 됐어요? 정답은 얼마? 3h 2다 하면 되겠죠. 됐어요? 20이네? 10이 아니라 여기가 20이면 어때요? 여기가 7이 되겠죠. 3h 7 하시면 되겠죠. 얼마요? 9c 7, 9c 2가 되니까 어때요? 9, 8, 72, 2팩 하면 얼마야? 36 됐나요? 이해되시죠? 자, 뒤로 넘기셔서 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1번만 좀 볼게요. 1-1번에서 이게 특정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주사위라는 특수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첫 번째 눈, 두 번째 눈, 세 번째 눈이 차례로 x, y, z 이렇게 된대요. 자, 이게 문장에서 말장난일 뿐이지 주사위는 뭐보다 크거나 같죠? 눈이 1보다 크거나 같지 그냥. 그쵸? 이게 합이 얼마? 6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그냥 뭐야? x 다시 더하기 1, y 다시 더하기 1, z 다시 더하기 1에서 3h 얼마? 3하고 계산하시면 되죠. 그러면 10 나와요 그냥. 근데 이거는 6이라고 해서 쉬운 겁니다. 만약에 주사위가 x, y, z 이렇게 더해서 10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러면 계산할 때 3h7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유는 여기가 10, 00 이런 것도 포함되죠. 8, 1, 1 이런 애들. 맞죠? 이렇게 주사위의 눈의 범위를 넘어가는 상황이 오면 3h7 하면 안 된다고. 여기서 뭘 빼야 돼? 여기가 넘는 상황. 그러니까 8, 1, 1 되는 경우.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어때요? 2, 1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되나요? 이런 애들을 좀 빼줘야 된다. 그럼 3개죠. 이 자리가 하나, 둘, 세 가지. 이거 3팩토리얼. 그래서 이런 애들을 어때야 돼요? 빼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8이 포함될 때, 7이 포함될 때. 알겠죠? 그래서 뺄 때 3팩 이렇게 해주셔야 돼. 됐어요? 이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얘는 그냥 이대로 쉽게 풀면 되겠죠. 밑에 있는 1-2는 아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2번 문제가 골 때립니다. 봐봐. 2번은 뭐를 의미하냐. 자, 4명의 학생한테 연필 10자루를 줘요. 근데 누가 발생해야 된대? 연필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을 해야 된대. 원래는 이런 거잖아. 연필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맞죠? 이렇게 나오는 게 원래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4h10 이렇게 하잖아. 근데 얘는 무조건 뭐야? 연필을 받지 못하는 애가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전체 이런 경우는 연필을 받지 못하는 애들과 적어도 한 명 존재하지. 그런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 키워드는 뭘로 풀어야 돼요? 여사건. 그래서 전체에서 뭘 빼는 거야? 하나도 그러니까 연필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는 경우. 학생이 없는 경우. 얘를 빼면 되죠. 그러니까 모두 한 자루 이상씩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전체 경우는 4H 10 하면 되고요. 자, 연필을 받지 못하는 애들이 X, Y, Z, W 했을 때 이게 10이 된다 했을 때 연필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다 하면 얘가 다 뭐보다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x 다시 더하기 y 다시 더하기 z 다시 더하기 w 다시 더하기 1. 그래서 어떻게 돼요? 4h 얼마? 6을 빼주시면 됩니다. 되나? 그래서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세요. 연필을 못 받는 애가 1명 있을까, 2명 있을까, 3명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됐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2-1번은 어떻게 돼요? 정회원, 준회원 해서 그냥 어때요? 정회원은 몇 개 깔고, 2개 깔고, 준회원은 몇 개 깔고, 하나 깔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되나? 2-2번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빈 상자가 하나 있죠? 그러면 빈 상자 하나를 뭐야? 뽑아야겠죠? 남은 세 상자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빈 상자가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무조건 한 개 이상 어때요?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2는 굉장히 쉬운 게 일단 뭐예요? 박스 하나 뽑습니다. 4C1 여기다가 뭐 해요? 남은 세 개는 한 개 이상씩 다 담겨야겠죠. 3H 하나씩 담긴다 하면 하나씩 빼면 5 대신 됐죠. 3번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3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지워도 되나요? 좀 덥네. 앞쪽에만 좀 끌게요. 어때 여기 오는간 좀 지연 입소자도 있고 해서 이제 입소한 지가 거의 일주일이네. 내일이 되면. 그쵸.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했나요? 날도 추운데 사실 밥을 맛있는 걸로 치면 내가 보기에는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기숙, 여자 기숙, 최상위권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여기가 제일 밥이 맛있어요. 진짜. 영양사야의 빨인가? 같은 메뉴인데도 여기는 좀 맛이 달라요. 알겠죠? 여기가 좀 진짜 밥이 맛있긴 해요. 근데 여기는 좀 많이 추워요. 딴 데에 비해서. 약간 딴 데에 비해서 약간 고지대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추운 경향이 있어요. 3월 되면 여기 벚꽃도 피거든요. 여기 2층 주차장에 남학생들끼리 막 손잡고 다니면서 막 산책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여학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 있으면 고3 애들은 이제 이렇게 가는데 내년에 꼭 저는 보면 안 된다. 고3 애들은. 알겠죠? 그래서 올해를 끝내야 돼요. 꼭 이제 내년에 들어와서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이러면서 저 윈터스쿨 들었던 누군데요? 이러면 그럼 내가 이제 하는 첫 마디가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꼭 고3 애들은 열심히 해서 올해 끝내도록 합시다. 알겠죠? 3명의 학생 A, B, C가 있어요. 뭐 같은 종류의 사탕 6개, 같은 종류의 사탕, 초콜릿 5개래요. 자, 그러면 봐봐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자, 사탕이 몇 개? 5개. 그 다음에 초콜릿이 몇 개? 아니, 사탕이 6개네요. 6개고 초콜릿이 5개 이렇게 있어요. 자, A가 받는 사탕은 뭐 1개 이상. 그럼 일단 얘는 1개 깔아줘야죠. 그 다음 B가 받는 초콜릿은 어때요? 1개 이상. B도 초콜릿 하나 깔아줘야지. 그쵸? C가 받는 놈은 C는 사탕이든 초콜릿이든 간에 C는 무조건 몇 개 이상? 1개 이상만 받으면 되죠. 됐나요? 그러면 봐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풀면 될까요? C가 사탕을 받을 때, 뭐 초콜릿 받을 때 이러면 답이 없어. 어쨌거나 C는 몇 개 이상 받아야 돼요? 1개 이상 받아야 되죠. 그럼 전체 경우에서 C가 아예 뭐인 경우를 빼면 돼? 빵인 경우를 빼면 되겠죠. 자, 그럼 봐요. 사탕은 이제 남은 5개를 누구한테? 3명한테 주면 되겠죠. 3H, 5. 이게 사탕입니다. 알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 초콜릿 남은 몇 개? 5개를 누구한테?
A, B, C한테 주면 되죠. 그럼 3H 얼마? 4 하면 되겠죠. 자, 거기서 이제 빼요. C가 뭐가 되는 상황? 아예 0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탕 몇 개를? 5개를 누구한테? A, B한테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초콜릿 4개를 A, B한테 줄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빼주면 되지 않을까? 됐나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315 빼기 30 해서 정답은 285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뒤로 넘길게요. 비교적 간단한 문제인데 3-2번 한번 풀어볼까요? 3-2번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푸는 시간 잠시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순한 맛이에요. 3점짜리 문제 유형만 하고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쯤 식은 세우는 게 끝나야 돼요. 단순 계산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자, 됐을 겁니다. 처음에 어떻게 돼요? A, B, C라는 세 사람이 있다고 쳐요. 뭐라고 돼 있죠? 빨간색, 파란색, 노랑. 맞죠? 이해됐죠? 그래서 빨강, 파랑, 노랑. 이 세 개의 카드를 뭐 해야 된대? 한 장 이상을 받는 친구가 있대요. 빨강, 빨강, 파랑, 파랑, 노랑, 노랑. 잘 모르는구나. 너무 옛날 드립이 있나? 달콤한 솜사탕 몰라요? 너무 올드했구나. 여하튼 간에 일단은 우리가 이게 빨강, 파랑, 노랑 한 장씩 다 갖는 애가 있으니까 다 갖는 애를 먼저 뽑아야겠죠. 몇? 31이죠. 되나요? 그러면 얘가 하나씩 깔렸어. 그럼 나머지 빨간색 몇 장? 3장을 요렇게 아무데나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빨간색 3장을 3명한테 나눠주니까 3H 3 하면 되죠. 자, 근데 파란색은 몇 장밖에 없니? 남은 게 한 장. 여기 들어가면 되잖아. 그쵸? 곱하기 얼마? 3. 됐어요? 안 어렵죠? 넘어갑시다. 4번까지만 하고 좀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4번을) 보시면 지금 A, B, C 곱해서 얘는 2에 현재 n제곱 된답니다. 자, 이게 A, B, C가 다 어떻게 돼요? 1보다 크다 했죠. 그리고 이거 곱해서 2의 거듭제곱 꼴이 되기 위해서는 A도 어떻게 돼야 돼요? 2의 거듭제곱 꼴, B도 2의 거듭제곱 꼴, C도 2의 거듭제곱 꼴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곱해서 그 결과가 뭐가 되면 돼요? 2의 n제곱 되면 됩니다. 얘들이 1보다 크다 했으니까 당연히 x, y, z는 다 뭐예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쵸? 그래야지 2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 ABC가. 그럼 우리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N인데 이게 뭐보다 1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뭐예요? 3H N-3 이렇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가 돼야 돼요? 28이래요. 그쵸? 28은 누구의 결과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28이 나온다는 것은 8C2죠. 되나? 8C2가 되거나 또는 8C6이 되면 돼요. 되나? 그럼 이거 계산해 봅시다. 어때요? N-1C N-3 이 차이 얼마 차이? 2 차이. 그럼 뭐야? 얘지. 그래서 N-1이 누가 되면 돼? 8이다 하면 돼요. 따라서 N은 뭐? 9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됩니다. 이해되나?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순한 맛을 벗어나서 약간 이제 중간 맛으로 이제 진입할 겁니다. 그래서 좀만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진행할게요. 물 마실 사람 물 마시고요. 화장실 갔다 올 사람 얼른 갔다 오세요. 알겠죠? 10분 정도 쉴게요. 네? 1보다 크다는 말이 있죠. 됐죠? 정리하세요. 질문할 사람 교무실 들고 오세요.